일단은 그러면 왜 제가 님을 불렀냐? 그 상황 좀 알고 네네. 계실까요? 가르나초 딜을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네, 지금 어차피 지금 맨유는 지금 네? 이적 사가가 딱 3명밖에 없거든요. 선수로 치면은. 예? 레시포드, 가르나초, 그다음에 좌풀백 이제 도르구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그 세 개만 팔로우하면 돼가지고 딱히 막 딥하게 막 계속 이적 시장 체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 세 개만 체크하는데 그 중에 가르나초가 제일 그래도 그 이적사가 이런 기사들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그죠. 가르나초가 어느 특히 정도. 어제 많이 핫했으니까. 그쵸. 그죠? 그러면은 그 오늘 네네. 상황도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어제까지만 업데이트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데미까지 지금 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데이미 그- 개입까지는 저도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나폴리가 오퍼하기로는 4,500만 유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총액으로 봤을 때 한 5천만 유로 정도를 일단 공식 오퍼를 한 것 같긴 해요. 확실하게 이거는. 근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맨유가 질렀던 거는 7천만 파운드. 그쵸. 7천만 파운드. 네, 그때 질렀던 거에서 조금 낮춰서 이제 한 6천만 파운드 내지 뭐 6천만 유로 이런 식으로 낮췄긴 한데 기준가를. 그래서 나폴리는 일단은 5천만 유로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같고 추가로 아데미를 여기서 이제 노린다는 식으로 제 생각에 엄폐 같거든요, 솔직히. 네, 저도 그러니까 이게 아데이미가 일단 네네. 안 나가려고 하고 있고 1월에 구단을 너무 네네네, 사랑한다는 도르트문트 팬들의 코멘트도 많이 봤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약간 의문스러운 점은 나폴리가 또 그쵸. 사타깃이 가르나초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파토가 갑자기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좀 이상하고 그리고 지금 첼시가 몇 시간 안쪽으로 비드를 할 거라고 해요. 제 그 생각에는 롱고 소식이죠, 그게 아마. 다니엘 롱고. 롱고가 요즘에 맨유 타율이 진짜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있어서. 그리고 또 첼시 쪽에서 기자가 안 뜨긴 했지만 근데 흐름상 만약에 가르나초 나폴리가 이 딜이 파토가 나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님을 불러서 지금 얘기를 할 건데 뭔 얘기를 할 거냐면 가르나초 얼마가 적당한가? 적당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팬심을 조금 넣어도. 그러니까 님들이 원하는 걸 말해야죠. 시장 가치가 아니라 메뉴가 팔고 싶은 가격. 오케이, 당시 오케이. 메뉴 대표 제가 첼시 대표. 어쨌거나 첼시는 간간히 들리는 소식으로는 최소 일단 6천만 유로부터는 맞춰준다고 소식을 제가 봤어요, 몇 개를. 네, 한 900억 좀 안 되는 액수까지 맞춰주는 게 첼시. 그쵸. 네. 근데 가르나초를 제가 엄청 저평가하거든요. 이제 영상도 하나를 올렸었는데. 맞아요. 최근에 가르나초- 가르나초가 그냥 하얀 레시포드인데 가르나초? 그냥 하얀 레시포드나 다름이 없는데. 그쵸. 근데 이거는 뭐 주관적인 거니까, 선수 평가 자체는.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800억, 800억에서 한 세론 한 25% 정도만 붙어도. 세론 유로에 25%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한 700억, 800억이면. 맨유가 애초에 1200억을 처음에 불렀으니까. 본인은 그렇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쯤에 거래될 것 같은지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그냥 세론 이런 거 다 떠나서 고정가로 쳤을 때는 한 850억쯤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나온 소식으로는. 그러면은 그죠. 제가 하나 네네. 제안을 할 건데 보엘리가 트레이드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어떤 분들은 은쿵쿨 에네 잉크가 있었으니까 은쿵쿨 네네. 가라나초를 바꾸자는 사람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메뉴에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애가 그죠? 네네. 지금 풀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쵸. 저풀백이. 달롯하고 마즈라이 중에 한 명 부러지면 끝장나고 달롯이 왼쪽이 좀 아쉬우니까. 네네네. 그래서 벤치레를 제가 지금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신지. 벤치를. 네, 벤치레. 근데 저도 생각을 잠깐 했었긴 한데, 벤치렐을. 네?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 사가로 말고 그냥 이적 관련된 걸로. 어쨌거나 벤치렐이 지금 아예 첼시에서 자리를 아예 못 잡잖아요. 그렇죠? 얘가 올 때 얼마였었죠? 몇백억이었죠 그때? 얘 아마 850억인가 했을 거예요. 진짜 개 비쌌어요. 850억에 이제. 그러면 중고차 거래하듯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할부 많이 갚았고 이제 남은 연수가 2년 남았고요. 2년 6개월. 네네네. 2년 6개월 남은 차고 그리고 이제 사고 이력 음. 같은 경우에는 좀 부상이 좀 있긴 한데 아마 한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맞나요? 이게 아니 솔직히 침수차라고 봐도.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한 4분의 1을 못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1에서 3분의 1, 4분의 1. 대략 이거 한- 중고차로 치면은 3년을 타려고 하는데 1년을 정비하느라 못한 건데 이게 일단 차가 맞나요? 일단 인력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근데 잘 달려요. 활동량 잘 괜찮고 달리긴 잘 달려. 예. 이제 고쳐지면은. 아직 속도는 나와요. 내가 약간 협박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루크쇼랑 말라시아 특히 말라시아는 팔린다는 얘기도 많고 그리고 루크쇼 같은 경우에는 별장 횟수가 지금 벤치렐은 이 정도지 루크쇼는 한 번에 거의 1년을 끊었잖아요. 루크쇼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전 시즌 이번 시즌 합해가지고 지금 리제 부상 뛰어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없는 선수죠 그냥 맨유는. 그쵸. 그러면은 지금 말라시아랑 둘 다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내밀었는데 이렇게 해서 한다고 쳤을 때 저 플러스 알파
페파라는 금액이 얼마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이제 벤치렐은 그래도 첼시 경기 이제 몇 경기 본 사람의 입장에서 전 시즌 기준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400억? 400억. 그러니까 7렐이 400억.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로 한 400억 정도 더 얹으면은 나쁘진 않지 않을까? 7회 시장가치 400억으로 책정을 해서 네. 주급이 얼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주급 4억이에요. 3억 5천인가. 끊겠습니다. 아니, 가서 어느 정도 깎겠죠. 물론 얘기를 해봐야 알겠지. 아니 근데 나이가 얘가 그렇게 안 늙었는데 깎을까요? 그러니까 만 나이가 28이긴 합니다. 아직 96년생. 그럼 꽉꽉 채워서 받을 때인데 나이대가 딱 그냥 지금 팀 옮기면서 마지막 불꽃 태우면서 그냥 주급 최고점 찍을 타이밍인데 너무 완벽하게.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메뉴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던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4억 이상은 분명 쳐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벤치렐 챔피언스리그 우승 주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억까지는 아니어도 3억 5천까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운트가 3억 5천인데 그러니까 마운트는 그나마 7회보다는 나았던 상황인데 애초에. 그리고 또 공격수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3억 5천 챙겨줬는데 7회는 이미 시작가가 4억이잖아요. 주급 시작가가. 그러니까 마운트는 애초에 8천만 원에서 이제 그렇게 그쵸. 책정이 됐던 올려준 건데. 건데 저희가 침수차를 지금 데리고 왔는데 네? 고기부까지 존나 넣어줘야 되고 네? 엔진오일 이런 거 싹 다 갈아줘야 되고 그 정도로 이제 유지비가 많이 드는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완전 미치는 장사 아니다 이 정도면. 그러면은 뭐 찬성하시나요? 이렇게 트레이드 됐을 근데 때? 이게 제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말고를 떠나서 근데 일단 네. 최근에 맨유 영입 기조가 25살 이상을 영입을 안 하거든요 지금. 그렇긴 하죠. 네, 그래가지고 아무리 좌필백이 급하다 한들 지금 그래서 이제 도르구도 엄청 04년생이라 엄청 어린 링크 띄우고 있는 건데 과연 제가 여기서 찬성을 한다 해도 뭔가 맨유 보드진 자체에서 지금 영입 기조가 아예 지금 180도 변해가지고 이미 도르구와 링크가 뜨고 있고 얘가 3,500만 유로인가 그렇죠? 이 링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벤치렐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고. 그렇죠. 도르구 근데 지금 뭐 상황 많이 좋나요? 지금 일단 도르구는 맨유행을 열망하고 있고 개인 합의까지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도르구 측에서 원하는 이적료가 4천만 유로. 4천만 유로? 근데 세리아 치고 너무 세게 부르는데? 그러니까요. 우승 경쟁하고 있고 이런 팀도 아니고 일단은 이제 맨유가 붙었으니까 원래 항상 맨유가 붙으면 무조건 1.5배 이상은 부르고 시작하잖아요. 모든 팀들이. 그죠? 그 오프닝 비드가 이제 2,700만 유로. 근데 많이 차이는 안 네, 플러스 나네요? 알바. 네, 그래서 일단은 총액 3천만 유로를 맞춰줬었는데 거기서 맨유는 또 보드진이 바뀌고 최근에 영입 기조가 무조건 절대 오버페이 안 한다. 그냥 우리가 책정한 가격, 우리도 확실하게 그 선수 평가해가지고 책정한 가격에서 상대방이 뭐 메뉴 프리미엄 떼어내려 해도 그냥 거기서 바로 테이블 접고 차선책 이런 걸로 넘어가겠다 이런 기조가 있어가지고. 근데 왜 초심 잃었지? 맨유 와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보고 이제 뜯어 고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딱 이번 시즌부터. 조금이라도 이런 걸 안 맞춰주지 않을까 오히려. 근데 혹시 그럼 가르나초가 메뉴 내부에서 얘가 진짜 너무 못해서 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화? 저는 현금화 계획 때문에 팔린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메뉴에 현금이 없으니까. 그렇죠. 당장 현금 마련할 카드가 무슨 마운트 안 팔리고 저 안토니 안 팔리고 뭐 레시포드 당연히 안 팔리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가르나초 말고 팔 카드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런 수동적인 구조가 맞는 건지 아니면은 가르나초가 순전하게 못해서 나오는 건지. 일단 둘 다입니다. 그 현금이 지금 맨유가 생각보다 많이 부족해요. 빅 영입이 좀 많았는데도 그 선수들이 다 실패했었으니까 호일룬, 안토니, 그리고 지르크지 시븐트. 그리고 데리은트 뭐 등등.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장부는 문제가 없다만 현금이 없다는 거. 그쵸. 네. 근데 이제 어쨌건 아모림을 데려왔으니까 최소한 여름 이적 시장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최소한 지금 2천억 넘게는 현금을 투입할 거라는 지금 맨유의 재정 상황으로는 한 1,000억 정도밖에 현금 투입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다음 시즌에. 근데 이게 1,000억이 제가 알기로는 그럴 거예요. 카세미루라든지 아니 뭐 에릭센이라든지 린들로프라든지 아마 그런 애들 그냥 자유계약자로 방출하면은 이제 한 1,500억 좀 넘게 늘어날 텐데 거기서 이제 가르나초까지 현금화가 된다면 2,000억 넘게 한 번에 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첼시는 제가 아직까지는 협상 테이블부터 나온 거 없어서 실제 비드도 안 들어갔고 아직 첼시가 비드 넣은 적도 없으니까 모르겠다만 지금 가르나초를 살라고 한 니즈가 첼시 팬들 다 설명 계속 했으니까 알겠지만 무드릭이 양물 이슈가 떴고 장기적으로 코어 뎁스로 잡을 만한 레프트 윙어 미래의 상징이 필요해서 지금 가르나초 올 기스튼스 이런 애들 알아보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란 소리고 그래서 겨울에 무리한 비드를 안 할 것이고 이거는 찬성하십니까? 그 왼쪽 공미가 뎁스가 넓은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차저차 그냥 굴릴 수 있을 정도지 넓은 건 아니라 고정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면 뭐 나쁘지 않은.
아 그러면 메뉴가 지금 전반적으로 겨울 이적 시장에 레프트 풀백 쪽 말고는 보강에 급한 강도를 올리진 않고 있다는 건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어, 부족한 포지션이 없다기보단 겨울 이적 시장에는 거품이 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적률 자체. 그쵸. 그다음에 선수 영입이랑 이런 거 자체도 조금은 더 유동적으로 안 흘러갈 수도 있고 여름보다는 그러면 겨울이 지금 도르그의 4월 현금은 있는지? 그 정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메뉴가 가르나초 방출에 관해서 좀 약간 1,050억 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자신들의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가 어차피 도르그 살 현금은 있고 그리고 네,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그런 니즈는 충족을 시켰는데 그나마 이제 부가 옵션인 가르나초 방출을 좀 더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첼시랑 협상이 좀 아주 잘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네요. 지금 나폴리 빠그라졌다는 게 언플이 아니라 팩트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잔류 가능성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가르나초를 되게 안 좋아하시긴 하던데 그냥 하얀 레시포드나 다름이 없는데 잔류한다고 했을 때 화날 것 같나요? 아니요, 화는 뭐 안 날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약간 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항상 방송인 입장으로서 내 실제로 봐본 것과 커뮤니티에서 좀 많이 타겟팅이 된 애들의 인식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약간 가르나초도 좀 솔직히 바이럴이 많이 돌아가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특히 감스트가 가르나초 뭐해 이걸로 엄청 유명하기도 하고. 아예 몰랐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영상 올릴 때 네. 저는 비추 폭격 맞을 줄 알았어요. 그걸 아예 몰랐다. 그런 여론을. 네네네. 저는 커뮤니티 보긴 보는데 그냥 이제 뭐 포텐 뭐 인기글 뭐 소식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가르나초에 대한 그 어떤 색안경도 없이 본인이 봐왔던 그 기억들 속에서 나온 견해인 거네요? 근데 저는 진짜 완전 주관적이에요. 완전. 순수 못함이네 님 입장에선? 네, 저는 그러니까 전 시즌에 이제 조커로 계속 뛰었고 전 시즌에 주전으로 뛰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가라나초를 싫어했습니다. 그냥 하얀 레시포드나 다름이 없는데 막 맨유 유스로서 뭐 얼굴 뭐 반반하고 그렇게 막 열심히 뛰고 뭐 괜찮다 어리다 좋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도 그때부터 저는 항상 가라나초를 깠습니다. 아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뭔가 얘가 사온 가격이 1.6억? 1.7억인가? 이거밖에 안 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브랜딩이 안 되진 않아요. 스타일링이 좋기도 하고 외모도 반반하고 세레브레이션도 되게 스타성이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에 더불어서 클러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함들도 어리니까 좀 봐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과하게 까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제 제가 편협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결국 저는 윙어는 온더볼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리블 능력. 네. 진짜 돌고 돌아서 아무리 뭐 의족이든 뭐 절름발이든 뭔 새끼든 전 새끼든 해도 항상 평타 이상하는 윙어들 중에 온더볼 능력이 안 되는 윙어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쵸? 혹시 그 루키님 온더볼 안 되는 윙어 중에 좀 성공한 애 있다 막 생각나신 친구 있을까요? 선수 중에?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온더볼은 이제 볼운반 드리블과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온더볼의 개념은 보통 볼 소유나 원터치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긴 한다만 어쨌든 그 드리블하고 볼운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킥감이 좋은 윙어들 클래식한 그쵸 그런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제 올드한 윙어들이잖아요 다. 그쵸, 그래서 그쵸. 요즘에는 그게 단점이 됐을 때 볼운반이 단점이 됐을 때 살아남은 윙어 없다시피 하긴 하죠. 제가 지금까지 축구를 봐온 견해로는 어쨌거나 그런 드리블적인 능력은 선천적인 게 엄청 타고나야 된다 생각을 해서 가라나초의 고점을 되게 낮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뭐 다른 측면들 뭐 예를 들면 진짜 하드워커다, 수비 가담 열심히 한다, 조커로 들어왔을 때나 그럴 때도 클러치 능력 있다, 뭐 그런 점들은 진짜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야 그럼 가라초 이 새끼는 그냥 그 튜닝이 화려한 포니인 거네요? 자동차의 본질적인 그 성능은 잘 내지를 못하는데 그냥 그쵸. 부가 옵션이 존나 화려한? 그쵸. 근데 저 그 가라나초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 네. 만약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가라나초를 사는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첼시가 이번 시즌 목표를 어디까지 두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적? 그쵸. 아니면 그 가르나초를 사왔을 때 걔한테 바라는 스탯. 뭐 그런 거 둘 다 해서 둘 그러니까 다? 어쨌거나 저는 첼시가 그래도 챔스 안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 시즌. 솔직히 지금 뭐 순위 이런 거 다 빼놓고 객관적인 전력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그냥 안정권이라고 생각해요. 끼켜봐야 뭐 노팅엄이 떨어지고 일단 목표는 당연히 챔스고요. 우승 경쟁까지는 좀 빡셀까요? 우승 경쟁을 하려면 살라랑 반다이크가 2군 강등돼야 돼요. 근데 아니 거기에 더불어서 네네. 노팅엄과 아스날이 기적적으로 또 무너져야 돼요. 진짜 너무 영의 수렴한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말이 안 돼요. 유로파 따기 더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보다. 그래요? 왜 비관적으로 보세요? 일단은 시즌 흐름 자체가 이게 네. 경기 일정을 딱 쫙 봤을 때 이쯤에서 승선 드랍을 해도 우리는 정상 참작이 되고 이쯤에서는 정말 전승에 가까운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구간이 있잖아요. 경기 날짜가 언제 며칠마다 있는지 그쵸. 상대가 누군지를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첼시가 4승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구간에서 2무 3패를 했어요. 3무 2패였나? 한 달 동안. 네. 네. 근데 그 다음에 마주하는 일정이 말도 안 돼요. 근데 경기력 자체는 솔직히 제가 막 무조건 이건 막 질 경기다 빌기 경기다 이렇게 생각한 경기가 거의 없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는 뭐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일시적인 슬럼프라고 생각해서 금방 회복이 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젠 확률적으로 그냥 체급을 딱 봤을 때 승점 드랍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실력을 떠나서 이미 그렇게 드랍을 했기 때문에 실력이 아무리 챔스급이어도 못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가르나초한테 말하는 거는 후반기에 나왔을 때 리그 기준으로 첼시에 온다고 했을 때 4골 4도움 조합 공격 포인트 8개 정도는 기록을 해야 저 만족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겨울에 우리가 지금 불의의 사고를 겪었잖아요. 무드릭 그쵸, 마약 그쵸. 마약이 아니라 그 마약 맞나? 어쨌든 약물. 네. 그런 상황에서 적자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적자를 감안할 정도의 리턴이 나와야 돼서 그래서 가르나초한테 더 많은 걸 바라야 돼요. 좀 엄격한 잣대로.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저는. 리그 사골 사도움. 네. 아니면 리그에서 존나 개꼬라박아도 되니까 뭐 컵 대회에서 기가 막힌 클러치를 보여주던지. 왜냐면 마침 우리가 산초고본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전술적으로 아예 안 맞는 펠릭스나 요즘에 네투가 그냥 왼쪽 서버리던데. 근데 네트 너무 결함이 심하고 그나마 조지가 좀 기회를 받고 있는데 조지가 옛날에 나왔던 첼시 유망주들에 비해서 포텐이 많이 아쉬워 보여요 지금은. 그래서 믿음직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가르나초한테 출전 시간 충분히 주어질 거고 그래서 컵 대회에서 클러치를 많이 바랄 것 같다. 솔직히 이제 첼시도 좌윙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엄청 급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떻게든 땜빵은 뭐 되고 은큰구든 뭐 펠릭스든. 네, 그쵸. 지금 당장 급하지 않아요. 근데 이럴 바에는 그냥 그 흡이차 조금만 더 꼬셔가지고 거기에다 돈을 쓰지. 그러니까 제 말이에요.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라놓고를 이런 생각? 근데 그게 있어요. 흡이차가 눈이 높아요. 돈을 존나 많이 주던 아니 클럽 이상이 개 높던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클럽 이상이란 역사적인 위상이라기보다 지금 노릴 수 있는 단계 리그 우승 노릴 수 있는 팀 그리고 챔스는 무조건 기본 디폴트 근데 지금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간당간당하니까 우승은 거리가 멀고 주급도 체계를 많이 잡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선수 입장에서 이득될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아마 그쵸. 첼시가 비드를 했어도 거절했을 확률이 높다. 저도 그게 동의는 한다만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거다. 그리고 기튼스가 여름이 되면 풀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기튼스랑 가르나초가 동갑인데 한 거는 가르나초가 더 많다고 생각해서 1군에서 실적이. 그래서 첼시 입장에서 기튼스를 사오겠다고 가르나초를 엎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튼스가 된다 그래서 가르나초 협상 테이블 엎고 도망간다? 이건 또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현실성이 아예 없지도 않다. 가르나초의 이적은.